겨울의 끝자락, 눈이 녹지 않은 도심의 회의실 창밖으로 달러, 환율 그래프가 대형 전광판에 떠 있었다. 달러 1950원 돌파. 금융 담당 비서가 보고서를 흔들며 말했다. 대통령님,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도. 리짜이밍은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톡톡 두드렸다. 차분하고 느리게.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황할 이유가 있나? 비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다. 마치 이 사태가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듯이. 리스크 관리팀이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50억 달러를 투입하지 않으면? 리짜이밍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찢었다. 다 찢으면 그만이지. 그는 종이 조각을 하늘에 뿌리며 중얼거렸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라는 사람의 신뢰로 돌아가는 거야.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가 무너질 줄 알았던 경제가 이상하게도 그의 손 아래선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도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달러가 오르면 달러를 가진 자들이 웃지.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이 땅에서 써야 해. 돈이 돌아야 하는 곳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며칠 뒤 리짜이밍은 국민 앞에 섰다. 방송 카메라가 그를 비추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돈은 종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종이가 아니라 조선의 근본,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의 연설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다. 다 찢으면 그만이지. 그 한 문장이 밈이 되어 전국으로 번졌다. 사람들이 웃으며 패러디를 만들었고 SNS엔 오늘도 다 찢자 라는 문구가 넘쳐났다. 하지만 경제는 웃지 않았다. 수입 물가는 40% 가까이 뛰었고 편의점 삼각김밥조차 3,000원을 넘었다.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리짜이밍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국민이 분노할 때 가장 좋은 건 피자를 나누는 거야. 그는 또 피자 쿠폰 정책을 꺼냈다. 국민에게 경제 안정 피자 쿠폰을 배포하며 말했다.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먹어야지. 언론은 비난했다. 피자로 환율을 잡을 수 있냐는 논조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다시 줄을 섰다. 정부가 나눠주는 피자 쿠폰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불안했다. 통장은 비어가는데 리짜이밍의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다 찢으면 그만이지.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현실의 절망을 찢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었다. 하지만 그 착각이 오래가진 않았다. 한 달 뒤 외환 보유고가 30% 줄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참모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건넸다.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더 버티면 외국 자본이. 리짜이밍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그대로 찢었다. 위험은 종이에 쓰인 글이지. 진짜 위험은 국민이 희망을 잃는 거야. 그날 밤 환율은 2,100원을 돌파했다. 서울 한복판의 환전소엔 길게 줄이 늘어섰다. 그러나 다음날 리짜이밍은 평소처럼 대통령궁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말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돈이 비싸질수록 진짜 가치가 드러나죠. 우리 국민의 손과 땀, 그건 달러로도 못 삽니다. 그는 웃으며 손에 쥔 달러 지폐를 찢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장면은 전 세계 뉴스로 퍼졌다. 외신은 조롱했다. 리짜이밍, 경제학의 법칙을 찢은 남자.
커런시? 저스트 페이퍼. 그러나 그 어떤 조롱도 그의 인기를 꺾지 못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단순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지하 금고엔 진실이 있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비밀리에 빌린 외채의 문서들. 그는 그 문서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을 붙였다. 종이로 빚을 지면 불로 갚으면 되지. 서류가 타들어가는 동안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어느 날 국회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환율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 찢으면 그만이다. 다만 찢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에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누구도 감히 웃지 못했다. 그 후 리짜이밍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환거래 제한, 수입 품목 통제, 자국 화폐 중심 정책. 그는 그것을 조선의 자립이라 불렀다. 외신들은 비난했지만 국민들 중 절반은 여전히 그를 지지했다. 그래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 그게 믿음이지. 환율은 결국 2,300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어느새 그 숫자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익숙해졌다. 고통도, 인플레이션도, 심지어 절망도. 그리고 리짜이밍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이는 찢어도 믿음은 남는다. 그날 밤 대통령궁 천장에는 수천 장의 찢어진 지폐들이 흩날렸다. 그는 그 아래에서 피자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다 찢으면 그만이야.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후 아무도 몰랐다. 찢어진 종이 속에서 진짜로 사라지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나라였다는 것을.